주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23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아이온큐가 밤사이 많이 올랐나요? 밤사이의 시장의 움직임은 최근에 계속 키워드가 겹치죠. 부채한도 협상 아마 이제 곧 다시 그들은 테이블 위에 자리를 하겠죠. 그리고 주말 사이에 파월 의장이 약간은 다소 온건한 그런 표현들로 시장을 좀 환호하게 만들었다면 또 어젯밤 사이에는 관련된 당국자들이 또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아서 시장은 굉장히 또 이 부분을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혼조세 가운데 나스닥 지수의 견조함은 지속이 됐고요. 시장 혼조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큰 낙폭을 보이지는 않았다. 잠시 후에 또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뉴욕 증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는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과 함께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사이 시장 어떻게 마감됐나 봤더니 다우지수는 장 초반에 초록불을 켜면서 출발을 하긴 했지만요. 장중 내내 하락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움직임들이 보였습니다. 또 S&P 500도 초반에는 좀 부침이 있기도 했지만 결국에 계속 장중 내내 초록불을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강보합권 0.02% 소폭 강세를 보이면서 막판에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다소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반면 나스닥 지수는 0.5%대 강세 보이면서 12,720선까지 계속해서 상승폭을 견조하게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러셀 2000 지수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1.2% 강세 보이면서 1795포인트 선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밤사이 금값 같은 경우에는 2,000달러 선을 하회하는 움직임 보이면서 1973달러 기록이 되고 있고요. 국제유가는 소폭 강세를 보이면서 71달러 선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부채 한도 협상 현재 시각으로 오후 5시 반에 다시금 테이블로 모이기로 했다고 하죠.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이 동부 시간 기준으로 5시 30분에 협상 재개할 예정인데 하원 의장은 요 얘기 자주 하죠. 최근에 실무단 협의 이후에 그러니까 오전에 실무단 협의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아직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원에서 먼저 법안을 통과시킨 뒤에 상원까지 통과가 되려면 적어도 이번 주 안에 합의안이 나와야 그래야 디폴트 상황에 직면하지 않는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이제 이번에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에 이르면 6월 1일에 미국이 디폴트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합의안이 도출되고 결국에는 협상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막상 합의안이 도출된다고 해도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그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정치권의 이런 막판 대치가 과연 어떠한 결론을 불러일으킬지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연준 당국자들 투표권이 있든 없든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과 뭔가 이야기가 좀 덜 된 것 같죠. 물론 이제 파월 의장도 6월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약간 또 안개 속에 갇힌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금리 인상을 더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의 발언을 내놔서 주말 사이에 좀 시장은 그것을 반겼는데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한 포럼에서 이분은 늘 강한 발언을 하는 분이니까요. 인플레이션의 하방 압력을 주려면 금리를 더 올려야 할 것이다. 이번에 이제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금리 올리면은 다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 봅니다. 올해 25bp씩 추가적으로 2번 더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총 50bp를 더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6월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 인상과 인상을 건너뛰는 선택지가 모두 접전 상태에 있다.
뭐 동결과 인상 그 사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6월에 금리 인상이 만약에 중단되더라도 이는 긴축이 끝났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뭐 가장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위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가운데 있어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과도하게 긴축하지 않도록 6월 금리 결정 전까지 데이터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6월 동결 쪽을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이런 연은 총재들 위원들 발언들 쏟아지고 있는데 뭐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지는 보입니다만 더 올리면 안 되는데요. 그쵸? 더 올리면 안 되는데 말이죠. 6월 중순에 예정돼 있는 FOMC 결과는 우리는 계속해서 아마 부채 한도 관련의 이슈가 사그라들더라도 이제 또다시 우리에게는 그 FOMC 얘기가 시장에서 굉장한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데 시장에서는 S&P 500 지수가 장중에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 S&P 500 지수의 연말 전망치를 4,000에서 4,300선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모건 스탠리 지난주 랠리가 거짓 상승일 수 있다. S&P 500 지수가 박스권, 그러니까 3,800에서 4,200 상단인 4,200을 장중 돌파한 게 이게 강세장의 신호는 아닐 수 있고 이 랠리는 뒤처질 수 있다라는 패닉 매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과연 어디가 맞을까요? 네. S&P 500 내에서 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소비재, 자재, 그리고 에너지, 이미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미 소비재 쪽도 그렇고 필수 소비재 쪽들이 안 좋아요. 저희가 뭐 소비에 관련해서 소비가 꺾이고 있다. 어제 뭐 꿀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비싼 거 팔리고 가장 싼 거 팔리는데 중간에 애매한 가격대 안 팔린다. 이런 그림도 보여드렸었죠. 코카콜라, 펩시 각각 2%대 하락했고요. 월마트, 코스트코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 코스트코 실적 발표 예정돼 있죠. 그리고 어제 풋라커의 주식이 좀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나이키의 주가도 지금 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시티에서는 운동복 회사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풋라커의 예상보다 나빴던 수익 보고서가 나이키 역시나 어려움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풋라커도 어제 8% 넘게 또 이어서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존의 주가가 어제 좀 쉬어갔지만 테슬라는 4%도 넘게 올랐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 5거래 연속 오르고 있고요. 어제도 상승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지난주부터 뭐 전기차 픽업 트럭 관련해서 올해 양산한다라는 기대감도 만들고 있고요. 신형 모델 3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도 초록불을 유독 진하게 켜며 188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맵 다시 한번 볼게요. 이어서 구글과 메타의 주가는 각각 1%대 올랐는데요. 사실 어제 메타 관련해서는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으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12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의 주가는 견조하게 1% 넘게 올랐고요. 구글도 요새 구글 잘 나가죠. 1.86% 강세 125달러 선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89% 강세를 보였지만 애플의 주가가 좀 쉬어갔습니다. 루브캐피털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아쉬운 하락을 야기시켰습니다. 자, 반도체 쪽에서는 좀 혼조세 보였는데요. 실적 발표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 주가는 0.28% 소폭 쉬어간 가운데 AMD 2% 강세, 인텔도 1.17% 강세 보였습니다. 반면 지금 중국 쪽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2.85% 하락하면서 66달러 선까지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헬스케어 쪽에서는 파이자의 주가가 5% 넘게 강세를 보였는데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가 체중 감소 효과,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가장 빠른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 요거 보고 저는 약간 혹했습니다. 요즘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빠지지가 않습니다.
몸무게가 거의 보합권 등락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힘든데 이런 요새 다이어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은 참 주가가 잘 뛰었는데요. 일라일릴리가 최근에 그 모멘텀을 가장 많이 받았던 종목이죠. 어제는 좀 쉬어갔습니다. 1.9% 하락, 존슨앤존슨도 1% 하락이었지만 파이자가 유독 5% 넘는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또 개발적인 종목 가운데서는 쉐브론이 PDC 에너지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 가운데 주가는 1%대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은행주 가운데서는 팩웨스트뱅크 26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대출 포트폴리오를 매각하겠다라는 소식 가운데 주가는 13%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뭐 시장 상황 속에서 혼조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빅테크 종목들이 강했고 나스닥 지수가 그 강한 빅테크 종목들의 힘을 입어서 주가가 0.5% 넘게 올랐다라는 반가운 소식 전달받았고요. 소비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좋지 않은데 어제 보니까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런 종목들도 2%대 같이 좀 하락을 했네요. 좋지 않은 그런 소비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잠시 후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에서는요. 메르시증권 권동우 부장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 요즘에 어떻게 수익률 괜찮으시죠? 네, 뭐 그냥 뭐 잘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잘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뭐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예, 뭐 그때 나와서 그때 갑자기 여쭤보셔가지고 네. 제가 수익률 말씀을 엉겹결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게 사람 일이 참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겸손. 예, 정확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잠깐 고생을 좀 했습니다. 잠깐 고생을 하셨다고요? 예, 잠깐 고생을 하고 예, 그리고 다시 또 회복하는 구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회복을 하셨다니까 참 다행인데 우리 부장님은 뭐 워낙에 운영하시는 거를 잘 하신다라는 소문을 익히 듣고 실질적으로 숫자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상승하는 시장 속에서 오늘도 나스닥 지수 오르는 거 보면서 이거 좀 많이 집중되어 있기는 하다. 네네. 이 종목 물론 이제 많이들 가지고 계실 거고 ETF를 통해서도 많이들 관련된 종목 가지고 계실 테지만 이번에 상승장에서는 왜 소수 종목만 올라갈까요? 오늘 그 얘기 나눠볼 예정이죠. 네, 맞아요. 네. 올해 미국 증시가, 예상 외로, 상승세를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네. 사실, 특정 종목과 섹터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특히나 다행히 저희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빅테크들 위주로 좀 많이 오르고 있기는 한데 사실 그런 종목들을 안 갖고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 소외를 당하시기는 하셨을 거예요. 네. 다행히 어제 월요일 날 장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올해 내내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특정 섹터와 종목들이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네.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지수별로 보면 차별화가 사실은 꽤 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S&P 500, 나스닥, 다우, 그리고 러셀 20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보시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네,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사실 예상을 많이들 못했었는데 올 초에 QQQ 3배짜리 여러분 많이 사셨나요? 대단하네요, 정말. 네, 1월 달만 보면 다 같이 오르기는 했어요. 그리고 2월에는 다 같이 좀 빠졌죠. 네. 그리고 이제 3월 달이 약간 분수령이었습니다. 이때 은행 이슈가 나오면서 다 같이 빠지는 듯이 보이기는 했는데 결국 보면 조금 불안한 종목들에서 돈이 나와서 어디로 갔냐면 다 빅테크로 갔죠. 네. 그러면서 나스닥은 결국에는 이제 상승을 좀 해서 3월 달 잘 끝냈는데 4월 달에는 또 굉장히 지지부진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게 박스권에서 계속 이렇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네. 결국 나스닥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5월 달에 돌파를 해서 이제 거의 한 하락분의 50% 정도까지는 지금 되돌린 상황이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근데 S&P는 지금 아직 박스권에서 돌파를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고 다우나 러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직까지 올해 초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별로 큰 차이를 느끼시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지수 내에 종목별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좀 칠해놨는데 이 기여도거든요. 그럼 보시면 기여도들이 지금 다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네, 다우 지수의 그 최상위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기여도가 이제 마이너스겠죠. 그리고 이 중에서 그나마 잘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S&P랑 나스닥에 다 포함되어 있죠. 네, 다 포함되어 있죠. 메인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나머지 마이너스를 상쇄해줘서 겨우겨우 이제 한 강보합 정도로 이제 버티고 있는 거고 네.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여도가 최상위 종목들이 다 올라갔죠. 네,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 더 크죠. S&P 500이 지금 10%까지는 안 올랐는데 10% 가까이 올랐고 나스닥도 한 20% 중반 정도 올랐는데 이 기여도 다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그 말인즉슨 S&P 6 정도는 올랐는데 S&P 494는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아쉬웠다. 네, 맞습니다. 나스닥은 더 심하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종목 차별화가 있었던 적이 뭐 몇 번 있었기는 했지만 많지는 않았는데 참 좀 쉽진 않은 그런 지금 상황이고 네. 이거를 제가 그래프로 조금 더 보여드리면 네. 이 도이치뱅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메가캡 그로스 스톡이라고 하는 게 10개의 메가캡 종목들 을 지수화 시킨 거고 나머지 490개 종목은 요 연한 파란색이에요. 네, 그 나머지 490개 종목을 지수화 시킨 게 네. 지금 요 추이인데 요 10개 종목이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그 알파벳, 그 메타, 비자, 마스터카드, 엔비디아, 넷플릭스, 어도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원래부터 예전부터 사실 뭐 좋았어요. 네. 그래서 나머지 490개보다 아웃스탠딩 하기는 했는데 2022년에 이제 많이 이제 그 지수가 하락하는 구간에 네.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 갭이 줄어들었다가 이번에 반등을 하면서 다시 갭이 벌어졌는데 이때 벌어졌던 거는 결국에는 챗GPT 그 AI 관련된 종목들이 다 이제 그 모멘텀으로 이제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490개 종목들은 보시면 거의 박스권이에요. 네,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갖고 계시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빅테크 종목들은 그래도 괜찮아서 네, 괜찮기는 하겠지만 나름 뭐 고성장주라고 해서 투자를 많이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종목들은 이제 슬슬 몇몇 종목들만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소수 종목에 약간 좀 더 쏠려 있고 네, 나머지 좀 490개나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소외되는 약간 그런 분위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메가캡 그로스 스탁스 저 인덱스를 보여주시니까 생각나는 ETF가 있는데 제가 이제 MGK를 몇 년 전에 네. 사서 정말 그 종목이 2020년에 상승하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실 많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빅테크 종목들 네네. 하락하면서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내가 사니까 팔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냥 묻어뒀는데 지금 그래서 생각나서 그 뱅가드 ETF 추이를 보니까 와, 이 ETF도 많이 올랐네요. 한 160달러 선에서 지금 216달러까지 올해 수익률만 25%를 기록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관련한 종목들이 다 탑10에 있으니까 네네. 대단한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 근데 이렇게 사실 소수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좀 과거에도 한번 있었다라고 하죠. 네네. 과거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때가 그 70년대 이제 니프티 피프티 장세라고 니프티 50. 네, 뭐죠? 한 50개 종목에 네. 완전 집중돼가지고 그 종목만 이제 엄청나게 오르고 나머지는 엄청 소외됐던 네. 그런 시기였는데 그게 이제 1969년 그때부터 한 1972년, 3년 그때 동안에 거의 한 2, 3년 동안에 거의 불을 뿜었던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종목들이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살아있다는 거는 유지되고 있는 기업인 네, 거죠. 네. 뭐 유명한 기업들이죠. 뭐 코카콜라, G, 존슨앤존슨, P&G, 월마트, 질레트, 디즈니 막 이런 종목들이에요. 특징을 보니까 약간 필수 소비재격도 있고 임의 소비재격도 있고 네. 이렇게 좀 소비에 관련한 종목들이 많네요. 그쵸. 지금은 사실 안정적으로 캐시가 꾸준히 나오는 종목들인데 이때는 성장도
캐시도 나오는데 성장도 성장까지. 꽤 빨리 하고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런 성장 우량주들이 강세장이었어요. 그때 이제 한 번 사면 절대 팔지 않는다는 신조가 강해서 이때 바이앤홀드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반면에 이제 소형주들은 소외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네. 요 그 그림을 보시면 요 연한 파란색이 니프티 피프티 그때 요 70년도부터 72년도 요 고점까지 이게 쭉 올랐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진한 파란색은 사실은 나스닥 2020년도의 모습이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그 코로나 때를 생각을 해보면 소수 종목만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쵸. 그치. 빅테크들도 많이 올랐고, 특히나 적자 보는 고성장주들, 맞아요. 네, 꿈을 파는 그런 기업들 막 10배씩 오르고 이랬잖아요. 그 외에도 나머지들도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는데, 니프티 피프티 장세에서는 50개 종목에 완전히 집중돼가지고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약간 좀 더 비슷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AI와 관련된 종목들에 지금 이 자금들이 많이 이렇게 좀 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니프티 피프티처럼 약간 소수 종목만 상승하는 장이 아닌가라는 막 그런 얘기들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 종목들이 어떻게 올랐는지를 네. 조금 더 살펴보면, 주가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이익과 이제 멀티플의 함수인데, 분명히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캐시도 나왔기 때문에 EPS도 오르기는 올랐어요. 하지만 이 주가의 드라이버의 메인은 멀티플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72년 동안 이제 가장 피크였잖아요. 이렇게 72년도까지 네. 올랐다가 쫙 빠졌기 때문에 72년도 PE 기준으로 봤을 때 S&P 500이 거의 한 20 언더였습니다. 한 18배, 19배 정도 됐었는데, 나머지 요 종목들 이제 쭉 추이를 보시면 P가 다 30, 40, 50, 60, 뭐 폴라로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00배까지 올랐었는데, 이 50개 종목의 이제 평균을 내보면 거의 한 40에서 50배 정도까지 됐었어요. 그러면 S&P 500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주가가 오르는 데 있어서 뭐 사실 이익이 중요하기는 한데, 네. 이때 당시에 특히 소수 종목에 집중됐을 때는 이제 이익 따위는 이익 따위는 이익보다 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익보다 더. 그렇죠. 이익보다 더 이제 이익도 잘 냈지만. 깜짝 놀랐네요. 예. 예. 이익보다 이제 멀티플이 네. 멀티플 상승 주도로, 결국에는 이 멀티플이라는 게 우리들의 이제 꿈과 희망과 기대감 전부 모든 게 다 지금 네. 투영이 돼가지고 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어쨌든 주가 상승은 EPS도 EPS지만 그것보다도 더 밸류에이션 상승이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근데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좀 더 빠졌네요. 지금 네, 보니까. 네, 맞아요. 이때 뭐 인플레이션 네. 막 나오고 금리 인상하고 하면서 쫙 빠졌다가 다시 또 회복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오른 만큼 다시 엄청 하락은 했지만 네. 다시금 회복은 했다. 네네. 이걸 통해 우리가 뭘 시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관련된 소수 종목에 일부 집중된 상승이 사실 이전에도 빅테크 종목 때 확 올랐다가 지었다가 다시 지금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1번, 2번, 3번 상승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아, 이전 예, 상과 굳이 맞아요. 비교를 해보자면. 네네. 1번, 네. 2번, 3번이 약간 상승인데, 이때 당시에는 사실 니프티 피프티가 버블 수준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막 정당화를 못할 정도의 사실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다 수익을 다 내는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수익을 못 냈던 종목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코로나 때 많이 올랐던 그런 적자 고성장주들은 수익을 못 낸 종목들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90%, 80%, 90% 돼가지고 아직도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네. 못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이익을 내는 종목들, 모멘텀이 붙은 종목들, 어떻게 보면 이제 요번에 올라가는 종목들이죠. 원래부터 탄탄한 종목들이었고 네. 이익을 계속 내고 있었고, 그쵸. 밸류에이션도 높지만 엄청나게 막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이제 회복을 좀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약간 뭐 기대 반 걱정 반 되는 구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나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시기가 혹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큰 이유는요? 결국에는 이제 닷컴버블 때와 비슷한 상황이 좀 도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아, 이거 AI 쪽이 심상치 않은데 이거 네. 버블 생기는 거 아니야? 아니야 했는데, 지금 추세로는
이거 생길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뭐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뭐 저 글로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네. 이 자료는 그 미래셋의 이제 박광남 의원께서 위원께서 이제 그 좀 발간하신 자료 중에서 재미있는 자료가 있어가지고 좀 발췌를 해왔는데요. 닷컴 버블 시절도 지금이랑 조금 비슷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 종목에 완전히 집중돼가지고 이제 많이 올랐는데. 네. 이때 당시에 시스코는 지금의 엔비디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거의 뭐 미래에 뭐 거의 시스코가 전체 뭐 시장 IT 시장을 다 잡아먹는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굉장했었는데 이때 시스코 주가를 보면 결국 누가 드라이버였냐면 이때도 밸류에이션이 드라이버였어요. 그러니까 이익도 분명히 나기는 났을 텐데 이때부터 이제 인터넷이 깔리면서 막 IT가 막 확장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분명히 이익 매출 다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기는 했겠지만 그것보다 꿈과 희망이 있는데 더 컸겠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전부 다 막 5년, 10년, 15년치 밸류에이션을 다 땡겨와가지고 네. 반영을 해야 되는데 EPS에는 반영을 못하니까 당연히 멀티플에 반영을 했겠죠. 네. 그래서 멀티플이 오르는 만큼 주가가 올랐는데 요번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예전에는 그 멀티플하고 주가랑 조금 막 같이 노는 듯한 느낌은 안 들다가 한 2021년, 2022년부터는 좀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특히나 올해 들어가지고는 더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챗 GPT를 포함한 AI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이 좀 실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출도 많이 나고 네. 이익도 많이 나기는 할 텐데 생각보다 시간은 조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막 당장 내년에 뭔가 막 벌어질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그쵸. 시야를 좀 멀리 봐야 된다. 어, 실적이 매출에 찍히는 그 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체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 사회에 이제 쫙 퍼지는 그 시간 네. 그리고 이게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반영되는 그 시차 그런 것들도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장 다가올 것 같기는 한데 네.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뭐 사실 뭐 항상 그랬었잖아요. 뭐 IT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고 코로나 때도 뭐 적자 고성장 그 종목들이 꿈과 희망을 팔기는 했는데 결국 아직도 사실 실현 못하는 종목들이 뭐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지금 그 멀티플로 좀 땡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사실 버블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의 우려 반 기대 반 갖고 있는 거는 뭐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 지금 AI라는 키워드가 시장을 쫙 끌어올린 관련된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보려면 뭘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떤 걸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멀티플이 상승을 하다가 보통은 많이 꺾이는 꺾이거든요. 순간. 근데 꺾이지 않기 위해서는 EPS가 받쳐줘야 돼요.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겁니까? 네, 매출과 이익이 실제로 찍히는 게 보여줘야 저희가 확인을 해야지만 멀티플의 상승을 정당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계속 조금씩이더라도 이익단이 올라가야 된다. 네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그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오피스를 포함한 모든 그 제품들에 챗 GPT를 전부 다 그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피스 365를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쓰는 거는 한 12만 원 정도 1년에 이제 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챗 GPT를 만약에 포함을 시키면 분명히 이 가격이 오를 겁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2만 원인데 챗 GPT에 포함하면 한 18만 원. 뭐 이렇게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쓰실 거예요? 네, 전 쓸 거예요. 뭐 30% 정도 오르는 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만 있다면 전 충분히 낼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0% 정도 매출 향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익단은 더 많이 오를 거예요. 더 많이 플러스가 될 텐데 개인 단위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들은 아마 대부분 다 쓸 겁니다. 생산성을 향상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좀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다 쓸 텐데 아실 테지만 기업단의 마이크로소프트 비용은 훨씬 더 비싸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메인이니까 그렇게 되면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게 이제 눈에 보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멀티플을 더 많이 줘도 사실 정당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가 더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실제로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매출과 이익단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AI와 AI가 아닌 종목들의 갭이 지금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네. 앞으로 더 벌어질 것 같아서 이게 왜냐하면 저도 이제 기관 투자자였을 때 펀드를 운영을 해보면 보통 이제 벤치마크가 있어요. 근데 벤치마크를 시장의 최상위 종목들이 올라가면 이거 벤치마크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르는 순간에 코스닥 갖고 계시는 분들이 못 따라갈 거예요.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특히나 지금 지수는 오르고 AI 종목들은 오르는데 내 종목은 별로 안 오르고 계속 시장과 갭이 이렇게 벌어지면 근데 이 종목들이 또 이익도 나고 매출도 계속 나요. 네. 이렇게 되면 요 지금 다른 데 있던 이 자금들이 이쪽으로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붙게 되는 거죠. 실체가 없는 게 아니고 실체가 있는 그쵸. 그런 종목들이니까. 그러면 계속 버블이 이제 양산이 되면 이 AI와 BAI 종목들이 더 이렇게 갭이 벌어질 가능성을 저희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러면은 고민을 진짜 해야 되는 시점이네요. 지금까지도 물론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AI가 촉발한 관련된 기업들,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보였지만 앞으로도 뭐 EPS 증가가 눈에 보인다면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인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계속 따라가는 게 맞는 거고 아니다 여기 지금 약간 불안한데 라는 그런 판단이 든다면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불안하다고 생각을 한 최근에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오르다 말았잖아요. 메타버스는 사실 같이 그냥 이렇게 어쩌다 보니 그게 올라간 거지 실적에 막 그렇다고 관련해서 맞아요. 막 찍히지 않잖아요. 네, 메타버스는 숫자가 찍히지 않았기 네. 때문에 오르다 말았던 건데 AI가 지금 숫자가 찍힐지 안 찍힐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찍힐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향후에? 네, 실제로 뭐 엔비디아도 H100이나 A100이나 그 반도체들을 이제 많이 팔고 있고 네. 굉장히 비싼 가격에 그리고 다른 반도체들 그리고 다른 약간 그 비즈니스 모델을 AI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 실적이 찍히는 게 눈에 보이면 아마 멀티플 지금 뭐 한 70배 뭐 이렇게 되는데 아마 전에 아마 가장 높았을 때가 뭐 한 80배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거를 돌파하는 게 그렇게 뭐 무리한 상황인가? 라는 생각은 사실 들기는 오히려 합니다. 멈춰 있는 그러면 메타를 봐라. 아니요. 뭐 그런 엔비디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고 결론은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이 올라가지고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아마 매출과 이익단에서 실제로 숫자가 찍히면 매출과 EPS도 올라가고 멀티플도 같이 올라가면서 주가는 생각보다 이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이라도 MGK 더 사야 되나 고민을 오늘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소수 종목이 달려갔지만 어쨌든 그들 종목의 상승의 배경에는 실적이 있었고요. 또 가장 미래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AI라는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이들 기업이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결국에는 실적인데요. 여러분들도 그 EPS 주의 실적 추이를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시간 심층 인터뷰 메리츠증권 권동훈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엔진, 여러분들의 건강은 하루 엔진으로 채우시고요. 미국 주식에 대한 지식에 대한 갈증은 이분과 함께 채워보시죠. 월가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위원님의 이런 미국 주식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네. 뭔지 아십니까? 겸손?
아니요. 그거 겸손도 겸손이지만 너무 아니라고 했네요. 그 미국 주식 얘기를 하면서 뭔가 미국의 문화나 실제로 사실 거기 가지 않으면 기사로만 접하는 얘기로는 이게 사실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위원님께서 막 설명을 해주시면 마치 제가 미국 현지에서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뭐 꼭 그렇지 않고 뭐 틀린 얘기도 많이 하죠. 어저께도 뭐 정확한 얘기 안 해도 엄청 나중에 어떤 거? 어저께 그 생일이랑 전화번호 근데 그건 미국 현지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 얘기잖아요. 어찌됐건요. 우리나라 얘기는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 현지 얘기가 오히려 조금 더 맞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는 나스닥이 여전히 강해요. 강하다고 볼 수 있죠. 나스닥이 지난 주말 했던 것이 오늘 다시 좀 반등, 이틀째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S&P 500은 보합이고요. 다우지수는 좀 흘러내렸는데요. 다우스가 흘러내린 데는 또 오늘 또 나이키 형님이 또 큰 역할을 했죠. 나이키가 오늘 한 두 군데서 오늘 또 추가적으로 투자액이 좀 내리거나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이키가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저께 그 부분은 자세히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키워드를 몇 가지 한번 잡아봤는데요. 화면 보여주시면 오늘 지역은행 중에 하나 팩웨스트가 오늘 주가가 급등했어요. 사실 팩웨스트가 저희는 잘 모르죠. 이번 사태 터지기 전에 뭐 그들 기업 이름도 못 들어봤어요. 몰랐죠. 20몇 %가 올라갔는데 그거는 자구 노력을 좀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보면 뭔가 부동산 신축과 관련된 건설 관련된 대출이라는데요. 모르겠어. 뭐 어떤 건 프로젝트 관련된 거겠죠. PF래요. PF. 우리 프로젝트 파이낸싱 맞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보면 그걸 일부 뭐 26억 달러씩 팔았고 앞으로 6억 달러인가 3억 달러 더 팔기로 합의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테슬라 오늘 주가 좀 올라간 게 있었고요. 테슬라는 실제로 오늘 한 4, 5% 올라가고 최근에 닷새 동안 12%나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마 테슬라 최근에 주식 투자 미국 주식 보시는 분 중에서 테슬라 올라가고 엔비디아는 이틀째 쉬고있지만 테슬라 올라가고 알파벳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JP모건의 인베스터 데이에 많은 것이 담겼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JP모건의 인베스터 데이는 오늘 미국 현지에서 했고요.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나와서 뭐 발표도 하고 그냥 가감 없는 자기의 발언을 막 쏟아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저게 뭐야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것은 상당히 영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JP모건 그것도 어떻게 보는지 좀 확인 드릴 테니까요. 그것 좀 자세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금리부터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5억을 모두에 좀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10년물이 7일 연속 올라가면서 3.7%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년물도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JP1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 금리 이런 거랑 상관없이 지금은 어떤 양적 긴축을 계속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양적 긴축을 계속하고 있는 데야 또 신랄한 경고, 비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관심 있으시고 이런 거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여러 군데에서 있고 JP모건은 아마 기존의 고객이나 신청하신 분은 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쉽지 않은데요. 몇몇 언론에서 이걸 다 생중계 같이 하고 있어요. 생중계 같이 하는 걸 어떤 특정한 날을 하는 거는 뭐 애플이다. 그리고 테슬라 정도 아니면 이렇게 중계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황 중계를 그냥 거의 문자로 있죠. 문자를 받아 쓰는 뭐라 그러죠? 그 속기사 같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걸 그대로 이 화면 그대로 캡처하시고 그대로 쓰시면 보통 블룸버그가 유료인데요. 이거는 오늘 무료로 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좀 상당히 보다 왔는데 제가 이건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JP1 인베스트데이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옵니다. 이 내용 꿀로 클릭하고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주요 내용이 지금까지 전달된 게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 우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뭐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다. 물론 막 무너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리세션에 대한 경고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최근에 몇몇 증권사가 투자 의견을 좀 목표 주가로 S&P 지금 올린 것도 있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약간 목표 주가 올려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나 제이미 다이먼의 JP 모건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 것도 이런 지금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JP모건은 요즘에 근데 내부적인 사정은 좋을 것 같아요. 예금도 많이 늘었을 거고. 그거는 저희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실리콘밸리 뱅크 이후에 사태 이후에 돈을 빠져갖고 들어간 곳에 57%인가 JP모건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JP모건 다 왔습니다. 지금요.
다시 예, 요 3월달 고점으로? 요때잖아요. 요때 와. 3월 10일 날 사태잖아요. 네. 요 원절이겠죠. 요때 떨어진 거잖아요. 다 회복을 다 하고 회복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유일한 은행입니다, 지금. 유일한 은행이 JP모건이고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약간 회복했는 거 있지만 JP모건 요 정도고 골드만삭스는 요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은행의 순서대로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지역 은행은 저 밑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의 순서는 그런 어찌됐건 시장에 대한 신뢰도 문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JP모건은 뭐 주가의 흐름과 상관없이 좋은 은행인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죠. 자, 어제도 섹터별로 보면 소비 쪽이 진짜 안 좋았어요. 네, 어저께 보면 많이 떨어진 거가 그동안 지금 잘 나가던 펩시, 코카콜라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램 웨스턴 이런 것들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들이 다 쉬었고 최근에는 빅테크 중심들이 살아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도 오늘 약간 뭐 약보합 정도. 애플 같은 경우도 오늘 루프 캐피탈 관해서 목표 주가 내린 것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약간 쉬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살아있단 말이죠. 빅테크나 성장 쪽에 살아있다 보니까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제일 많이 떨어졌고 그런 것 제가 말씀드렸던 사상지 효과 랠리를 계속하던 것들이 지금 오늘 떨어졌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그 반등한 것들은 그런 섹터도 있겠지만 섹터에서도 특징적인 주식들이 몇 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섹터와 종목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선은 임의 소비재죠. 역시 테슬라가 제일 오늘 많이 올라갑니다. 4.8%나 올라갔는데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지금 왜 올라갔느냐 얘기를 분석도 많이 하시고 네. 커뮤니티에서 뭐 그리고 많이들 얘기하죠. 왜 올라갔다 저쩌다 얘기하고 있는데 5일 연속 올라갔고요. 오늘 야후 파이낸스에 보시면 이 기사를 이제 클릭해 갖고 왔는데 오늘 또 포드의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어요. 포드가 되게 우리 전기차 열심히 할 거예요, 막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석에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야 그거를 포드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포드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결국 전기차 대세를 가는 거다. 그리고 또 포드도 뭘 강조했냐면 전기차의 승부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소프트웨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테슬라가 지금 다 잘하고 있는 거죠. 그거죠. 그래서 오늘 포드의 인베스터 데이에 관심을 보면 이거는 포드에 대한 호재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거는 결국 테슬라가 좋다는 얘기 아니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갖고 기사 제목이 maybe 포드 때문에 올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역시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에 회견을 통해서 한번 보신 분 많으시잖아요. 저도 소개해드렸고 마침 그거를 1시간 10분 정도 풀 영상을 한국 분인데 그거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분의 풀 영상을 한글 자막까지 친절하게 달아서 했던 영상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네. 한국 분이 해놓은 우리나라 계신 유튜버가 해놓은 거 있는데 그거 보시면 되겠지만 저는 이제 요약해서 핵심적인 거를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테슬라에 온건히 집중하겠다. 네. 그런 표현을 했고요. 트위터 이건 별로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고 광고를 하면서 이제 소비자 반응을 보겠다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신뢰가 좀 회복되고 있다는 것도 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많은 분들의 시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 있으시면 또 역시 그대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상의 설명을 하기는 쉽지 않다. 오늘 테슬라의 오늘 반등은요. 자, 이어서 금융주. 금융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팩웨스 그런 것도 있겠는데요. 역시 팩웨스는 이제 S&P 500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S&P 500 들어간 중에서는 지온스 뱅코프트 이것도 저희가 잘 모르지만 이번에 떨어질 때 많이 보여드렸던 종목인데요. 이게 일단 팩웨스트 뱅코프트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구 노력을 위한 보유자산 매각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스라고 표현하건 이런 것들이 26억 달러를 했고요. 3.6억 달러, 3억 6천만 달러를 추가 대출도 추가적인 매각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워낙 뭐 20%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요 뱅코프는 저는 이건 익숙하지 않았는데 홉드 그룹이라는 곳인데 이것도 뭐 그 금융상가 뭐예요? 이곳에서 애널리스트 쪽에서 오늘 매수 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특이한 건데요. 이런 건 아예 매수견을 제시하면서 오늘 좀 주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주말 오프라인 라이브를 할 때, 오프라인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의 정도 그리고 반등에 대한 폭에 대한 기간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종목을 선택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 뭐 팩웨스프라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 아니면 그 다음에 지역은행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 위에는 이제 일반 은행이 있을 거고 그 위에는 XLF 같은 금융 전체적인 ETF가 있을 것이고요. 그것도 싫다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SCHD, SPHD 이런 것들이 지역은행이 많이 들어가 있는 ETF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참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한국 투자분들이 미국 금융주 투자를 정말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도 전혀 귀를 이제 막고 안 들으셨는데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지역은행 투자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했어서. 그건 왜냐하면 여태까지 JP모건이나 네. 뭐 골드만삭스 좋은 은행은 관심이 없지만 이렇게 주가 훅 떨어지면 자극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또 다른 그런 부류들의 투자자들이 많이 떨어진 거 한번 해보자. 뭐 살아나면 또 많이 벌겠지 하는 생각이죠. 다만 수많은 은행들이 여전히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안정성을 담보하지 않은 은행들이 워낙 많을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 얘기를 오늘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많이 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참고적으로 이제 그 오늘 레이몬드 제임스의 CNBC 그 기사 난 거 흥미로워서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레이몬드 제임스에서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이후에 지역은행의 내부자들, 인사이더들이죠. 뭐 임원들이나 이런들이 많이 산 것들 주식에 탑10을 뽑아놨어요. 이 은행들은 뭐 이 은행을 저희가 하나도 모르지만 바이라인 뱅크 네, 모르지만 이것들은 내부자들이 많이 산 주식이다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자기네가 살아날 수 있다. 네, 살아날 수도 있다. 다만 이것조차도 전 이제 있으니까 보이는 들이지만 이것조차도 매우 위험한 툴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과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큰 집 가는 그런 이상한 작전을 해갖고 많이들 문제되는 그런 기업들 많았었잖아요. 뭐 작전을 하고 뭐 이런 걸 보면 내부자 낀 게 보면 항상 그 와중에 왕왕 그 대주주나 이런 사람이 사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걸 공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 뭐 일주일 있다 무너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한 달 있다 보면 그 사람도 큰 집 가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부자가 산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뭐 100만 단위라는 주식이 있는데 네. 5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의해야 되겠죠. 그래도 레이먼 제임스가 그런 걸 다 걸렀겠죠. 일정 수준. 네. 그렇지만 이런 거 한번 참고하시라고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 ETF는 뭐예요? 요거 한번 요거 뭐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건 ETF가 아니라 이건 저희 그 코너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변동성을 많이들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시장 뭐 큰일 났어, 뭐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걱정이야, 무서워, 뭐 이렇게 안정되면 사겠다면서 보는 게 이제 빅스 지수를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근데 빅스 지수 앞에 붙는 게 CBOE잖아요. 네. 그래서 CBOE는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죠, 거래소. 거래소가 상장돼 있는 거예요? 아니, 거래소 상장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상장인데 CBOE가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일본에서도 선물 옵션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소를 많이 자기네가 다 인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 있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일본도 선물 옵션 거래소 이들이 갖고 있을 겁니다. 유럽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렸는데요. 주가 좋네요. 그래서 제가 한 2달 전에도 한 달 반 전에도 여기 코너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하나 대안으로 제가 요 정도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요 정도? 그때 말씀드린 거가 딴 뜻이 아니라 시장이 걱정된다 하고 변동성이 되면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그 다음 걸 보여드리면 나스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스닥 다시 확인되지만 나스닥 지수가 아니라 나스닥도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심볼은 NDAQ입니다. NDAQ. 지난 주말에 10% 배당 인상을 발표해서 기존의 주당 이 정도로 20센트에서 22센트 올렸는데 그러면서 10년 연속 배당 인상했는데 이거 주가는 지금 이 상태거든요. 근데 나스닥 지수가 오른 데 대비해서는 별로 많이 못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건 제가 그냥 내 피셜로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는요. 네. 이런 거랑 비슷한 시각인데요. 특히 이제 변동성 증지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코트는 제가 딱 CBOE 할 때 했던 그 화면이랑 마찬가지 똑같은 글씨를 카피해 왔는데요. 이 나스닥이라는 회사 거래소죠. 우리나라를 보면 한국 거래소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 4월 19일 날 실적 발표에서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하면서요. 2019년 이후 작년 마지막 한 번 빼놓고는요. 항상 이게 실적을 이익도 빗댔고 매출도 빗댔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 그리고 지금 바로 말씀하신 대로 요도랭크 말씀하신 대로 나스닥이 막 살아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들이 또 언제 돈을 버냐면 작년 재작년에 상당히 특히 재작년 말부터 작년에 워낙 흔들렸기 때문에 IPO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또 IPO도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렇게 되면 IPO 하면서 가입비도 내야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한번 볼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주가 너무 올라간 것보다는 이런 거 한번 공부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CBO 지금 하라면 또 많은 분들 이렇게 비싼 거 올라가는 일 못할 많으시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공부부터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심벌은 NDAQ라는 거가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 만약 제 입장에서 보면 거래소가 상장돼 있죠. 저는 무조건 살 것 같아요. 거래소가 만약 상장돼 있다. 뭐 코스피, 코스닥. 아니 거래소 있죠. 한국 거래소? 한국 거래소가 만약 상장돼 있다면 전 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계속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많건 적건 간에. 그래서 그런 느낌의 회사가 나스닥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나스닥은 어딨냐면 미국의 뉴욕에 타임스퀘어 광장 많이 보셨잖아요. 네. 뭐 연말 연초 새해 수요도 하고 툭하면 우리나라 연예인들 가서 뭐 하고 행사하는 게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회사 자체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빅테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는 알파벳이 오늘 올라가면서 최근에 빅테크 주식 중에서는 알파벳이 계속 쭉쭉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구글이 바드 공개하고 나서 잘 나가고 있어요. 앞선 코너에서 우리 그 부장께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오피스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근데 오늘 알파벳인데요. 알파벳이 이제 완전히 주가 급등하면서 52주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테크 주식 중에서 52주 최고가를 못 간 것은 지금 하나밖에 없죠. 이제 먼저 갔던 것이 넷플릭스가 되겠고요. 못 간 것은 아마존밖에 없죠. 아마존도 많이 회복했다고 하지만 52초까지 근처도 못 가고 있는데 알파벳이 가고 있는데요. 알파벳은 오늘 이 기사를 역시 한번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오늘 자료를 냈는데 이 자료를 어떤 자료냐 이거 마켓워치 기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보시면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바드가 처음에 나왔을 때 보면 알파벳의 그런 검색의 점유율이 미사기나무나 줄고 구글의 빙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났는데 지금 보면 최근에 요걸 또 검색 그런 것들을 사용 시간이나 검색하는 사용도를 보니까 구글이 지금 안 줄고 있다는 겁니다. 안 줄고 안정세를 다시 찾자는 거 되겠고요. 구글 검색뿐만 아니라 모든 고도글 서비스의 방문율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또 괜찮다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 또 실제로 보면 이들의 그런 바드나 구글 바드 나온 거에 대한 평가가 좋다는 얘기하면서 이 제목 자체가 그거잖아요. 챗 GPT가 구글을 이 의미가 뭐냐면 그냥 망하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모두 건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구글 바드 써보신 분은 아마 여기 꽤 계실 것 같아요. 관심 있게 써보시면 야 구글 바드도 괜찮다는 느끼신 거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구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수 의견 재확인했다는 거. 요 관심 있으시면 오늘 몇 가지에 3개 정도 했는데 가장 제가 강추하는 건 마지막 강추하는 것은 그 인베스트에 한번 블룸버그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사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휘청거렸을 때마다 광고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네. 이번에 네. 바드 공개하고 나서는 그 얘기 이제 쏙 들어가고 앞으로 네네. 실적 얘기할 때 바드 얘기를 자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